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지은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옮기니 정지현, 펴낸곳 현대지성.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계발 전문가이자 성공학 강사입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자기계발 등의 주제를 연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요. 젊은 시절 막노동도 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며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강연과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철학을 보면 행동하라인 것 같아요. 성공을 원하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움직이라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하려고 맘먹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자는 우리가 왜 행동을 미루고 실패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조언을 제공하죠.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렸다. 그의 말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책,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행동만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세상에는 행동보다 말이 더 많다. 미국의 전설적인 풋볼 코치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루 홀츠가 남긴 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짚어낸다. 많은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성공은 매력적인 꿈이다. 하지만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한다. 순간순간의 만족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손쉬운 해결책에 기대고 싶은 유혹도 이겨내야 한다.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끈기 있게 걸어 나가야 한다.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왜 어떤 이는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성공하는데 어떤 이는 좌절하고 현실에 안주하는가? 그 차이는 동기부여에서 온다. 동기부여는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연료와 같다. 만약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일상에 완전히 녹아든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더 이상 동기부여 강의나 좋은 글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더 나은 삶을 향한 행동이 습관화된다면 그때는 어떠한 어려움도 신속히 극복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동기부여는 통제 불가능하며 변덕스럽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때로는 행동 자체가 새로운 동기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최근 동기부여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것들을 실천한다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개인의 성장과 기업의 성공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성공의 본질을 연구해왔다. 500만 명 이상의 청중을 대상으로 5,000회가 넘는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전 세계 주요 기업가들과 리더들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다. 내가 지난 40여 년 연구해온 실행력과 동기부여의 비밀을 담은 이 책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운명이 될 것이다. 무엇이 당신을 안주하게 하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가도 성공했다고 당당히 이야기한다. 그러나 나의 시작은 말할 수 없이 초라했다. 나는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고 힘든 노동기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나의 첫 직장은 작은 호텔의 레스토랑이었고 그곳에서 접시 닦기를 했다. 성장기 내내 부모님으로부터 성공하지 못할 거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 지적받기만 했을 뿐, 그 과정에서 점차 나아질 거라는 동기부여는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으니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고, 대학에 못 가면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며, 좋은 직업을 얻지 못하면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결국 평생 고생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종종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협박성 멘트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나는 이 말들에서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한번 교육의 기회를 놓쳤으니 영원히 기회를 얻을 수 없고 평생 고된 일만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내 20대 초반은 그렇게 흘러갔다. 여러 노동직을 전전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평생 이런 힘든 일 뿐이겠지. 얼마 뒤 나는 목공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우거진 숲에서 체인톱을 들고 힘겹게 나무를 잘랐다. 이후로도 비슷한 일을 전전했다. 농장과 목장에서도 일했고 공장에서도 일했다.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막노동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음은 물론이다. 경제불황으로 막노동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워지자 나는 우연히 세일즈를 시작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고 판매 수수료만으로 소득을 올리는 일이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원하면 배울 수 있다. 세일즈는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제품을 파는 한 동료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10배 이상 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였다. 심지어 그는 내가 보기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반면 나는 아침 6시 30분부터는 부지런히 준비했다. 다른 동료들이 출근하는 8시 30분쯤에는 벌써 집집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고 때로는 밤에 나가서 더 두드렸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나의 실적은 하루에 겨우 한 건이 될까 말까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에 4-5건의 실적을 거뜬히 올리는 것이 아닌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그는 아침 9시 30분에 일을 시작해 오후 4시 30분이면 모든 영업을 마치고 저녁마다 술집이나 클럽으로 향했다. 나보다 고작 3-4살 정도 많아 보였는데 항상 수중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 보였다. 상당히 태평스러워 보였지만 적어도 천재 같지는 않았다. 그냥 평범하고 좋은 사람처럼 느껴졌달까?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큰 실적을 올리는 건가요? 당신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말해봐요. 그러면 내가 분석을 해줄게요. 그가 말했다. 세일즈 프로세스? 저한테는 그런 게 딱히 없는데요. 이봐요. 세일즈 프로세스는 레스토랑의 요리법과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셰프가 요리법도 없이 어떻게 좋은 메뉴를 내놓겠어요? 그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나의 영업 방식을 되짚어 보았다. 나는 누구든 잠재 고객을 만나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말을 늘어놓는다고 고백했다. 고객이 거기 두고 가시면 시간 될 때 보고 연락할게요. 라며 내 말을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안 되죠. 내 말을 듣던 그가 말했다. 우선 잠재 고객과 실제 구매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그는 자신의 세일즈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었다.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당시 나에게는 매우 새로웠다. 그가 말한 기본 원칙은 고객을 만나면 일단 질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조언에 따라 질문했고 조금씩 실적을 올렸다. 덕분에 실적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영업이나 판촉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때요? 나는 그런 책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세일즈와 관련된 책 몇 권을 사왔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었다. 그 과정에서 영업과 관련된 오디오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시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오디오 카세트를 들었다. 심지어 판촉 통화 사이사이에도 들었을 정도였다. 물건을 방문 판매할 때마다 카세트에서 듣고 배운 내용을 되새기며 실제 영업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난생 처음으로 강연회에도 가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었다. 성공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은 후천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였다. 누구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때까지 나는 노동직을 전전하며 해고당했던 쓰라린 경험들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 단정 지어버렸다. 평생 가난하게 살며 친구들 집을 전전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강연을 통해 번개처럼 깨달았다.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단순한 깨달음은 보잘것없던 나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로 인한 행동의 변화는 지금까지도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후 나는 흥미를 끄는 주제를 발견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요즘은 서점에 가지 않는 대신 아마존에서 해당 주제에 관해 가장 평점이 높은 책을 찾아 구매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새까맣게 밑줄을 치며 읽는다. 내 직업은 컨설턴트이고 수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하는 일이 다반사이기에 책에서 얻은 통찰을 유용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청중 대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덕분에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라고 말한다. 예전에 스톡홀름에 사는 한 고객이 내 강연에 참석하고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다. 그는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강연에서 얻은 아이디어 덕분에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 지난 1년 사이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포인트를 바꾸었습니다. 고객을 만족시켜 그 고객이 자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를 추천하도록 말이죠. 이렇게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니 매출이 15배나 오르더군요.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유수의 대학교에서 선천적인 지능과 우수한 성적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어떠한 요소도 성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학위도, 언어 능력도, 재산도 없이 빈 털터리로 미국에 와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정말 많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위대한 경영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부유한 집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단순 노동직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1년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러하다. 성공은 교육, 기술, 집안, 심지어 운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성공은 전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는 특별한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 그저 그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그 방법으로 이끌 것이다. 인생의 모멘텀을 바꾸는 방법. 세간에는 타고난 재능, 뛰어난 두뇌, 좋은 교육이 성공을 이루는 충분 조건이라는 속설이 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환경이나 타고난 조건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20대 초반에 심리학자 에이브라함 매슬로의 책을 우연히 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했다. 그 책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특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개 인간은 자신이 지닌 잠재력의 10% 정도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2%도 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성공의 10대 원리를 쓴 행동심리학 박사 데니스 웨이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100번을 살아도 다 쓰지 못할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어떻게 사는 동안 잠재력을 최고조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당신의 자아에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성공은 전적으로 내면의 자아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한다. 당신의 자아는 어린 시절 부모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의해 처음 형성된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의 자아상은 불행했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어린 가지가 구부러질수록 나무도 기울어진다 라고 했다.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생각에 노출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만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 아닌가? 1인분의 삶을 오로지 책임지는 어른이 된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잠재력에 대한 열린 마음을 지녀야 한다. 나는 젊은 시절 우연히 접한 긍정심리학 박사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낙관주의가 성공과 행복을 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낙관성 정도는 인터넷의 간단한 테스트로도 측정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이를 체크하며 삶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의 배경과 현재 상황이 어떻든 언젠가 분명 홀로 운전석에 앉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 인생이라는 차에 운전대를 잡고 어디로 향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과거의 어떠한 것도 지금의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란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마치 막힌 도로에서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로 진입하듯 우리의 삶도 언제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자, 이제 내가 새로운 생각을 제시하겠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책임은 나에게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오로지 집중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유행성 바이러스나 먼 나라의 테러 행위를 통제할 수는 없다.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생과 사도 통제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당신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해보자. 회사의 매출은 점점 떨어지는데 경쟁사들은 성능이 2배 이상 좋고 가격은 절반가량 하는 저렴한 제품을 내놓았다.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고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포기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장은 거기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사람은 누구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행복의 장애물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있었다. 안으로 삼키던, 밖으로 표출하던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로 쉽게 변하고 분노가 된 감정은 비난을 데리고 나타난다. 가령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사랑받지 못한 이유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정적인 감정, 분노, 비난은 서로 맞물린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희망적이다. 비난하기를 멈추면 부정적인 감정의 순환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난을 멈출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행동은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조용히 읊조려 보자. 이 마법의 말과 함께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즉시 멈출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고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살다 보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그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자. 나에게는 책임이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생각이 끝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면 된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행동과 부정적이고 맴도는 생각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에 걱정을 물리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바삐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불안에게 내주었던 생각의 공간이 줄어든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테디라고 불리며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았던 미국의 26대 대통령 이어더워 루스벨트가 남긴 명언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가르침이다. 생각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므로 부정적인 감정이 나간 자리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들어차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쥐게 된 것이므로 자존감과 자신감도 높아질 것이다. 당신의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부정적인 감정을 잠재우는 연습을 반복하면 머지않아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타인의 행복에 벌컥 화가 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고 어떤 행동이든 수용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도 감정에 동의 없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의견을 보고 듣는다. 그 중에는 별볼일 없는 주장도 있지만 눈에 번쩍 뜨이는 생각도 있다. 우스운 것은 어이없는 아이디어가 정책에 실현되는 경우는 많은데
창의적이고 놀라운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동기부여와 실행의 부재 때문이다. 뛰어난 창의력과 능력을 갖추고도 생각을 현실로 옮기지 못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차이점은 오직 하나,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유아기를 돌아보면 외부 상황에 어른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답하며 성장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일단 비판을 시작한다. 이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행동으로 듣는 이나 말하는 이 모두에게 분노와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분노와 불쾌감을 정신적 암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새로운 경험이나 기회가 주어져도 정말 좋은 일이군 하는 평범한 반응에 그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지만 나는 해낼 수 없겠지. 왜냐하면 이라는 자주적인 생각으로 넘어간다. 이유는 늘 비슷하다. 나는 시간이 없어. 돈도 부족하고 학벌도 좋지 않지. 힘든 일만 하다 보니 항상 피곤하고 체력도 딸려. 변명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동기부여의 불꽃이 타오르기도 전에 밟아 꺼버리는 것이다.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안함을 느껴 현재에 안주하는 컴포트 존 때문이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컴포트 존에 진입하게 되며 이는 적당히라는 함정에 빠뜨려 더 큰 성공을 방해한다. 애플은 2007년에 아이폰을 출시했다. 그런데 당시 휴대폰 시장을 지배하던 노키아와 블랙베리의 임원들은 젊은 세대의 한때 유행일 뿐이라며 신흥 강자인 아이폰을 무시했다. 심지어 블랙베리는 그의 연구개발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버리기까지 했다. 이미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는 선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절반을 점유하고 있던 노키아의 반응도 비슷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 모두가 우리 제품을 사랑한다. 당연하지 않은가? 우리는 세계 최대이자 최고이다. 한번 진입한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두 기업의 행방은 모두 알고 있는 그대로다. 매출액이 급감하다 결국 5년 후에는 시장에서 영영 사라졌다. 그들은 아이폰이 휴대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컴포트 존은 마치 우리를 서서히 끓는 물속에 개구리처럼 둔감하게 만든다. 이렇게 질문해보자. 나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척하고 불편함이 없는 현실에 안주하며 잠재력을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수많은 일자리가 시장의 변화와 사람의 취향 변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다행히도 사양 직업이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일자리 수도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해 위기 앞에서도 기회는 늘 있기에 명민한 감각으로 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살아남는다. 내가 컴포트 존에 있는지 어떻게 깨닫고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워런 베니스의 연구에서 그 해답을 엿볼 수 있다. 그는 5년 동안 93명의 뛰어난 리더들을 관찰하고 추적했다. 그가 발견한 리더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컴포트 존으로 미끄러지는 순간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인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컴포트 존이 주는 행복에 젖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크고 높은 목표를 세워 새로운 성취로 나아갔다.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로운 목표로 없애고 컴포트 존에서 벗어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능력이 있어. 궁금한 것은 하나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그것만 알면 된다. 책을 읽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든 온라인에서 찾아보든 나는 꼭 해낼 거야.
분명히 할 수 있어. 이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쉽게 도전을 시작하고 작은 목표부터 착실히 달성해 나간다. 반면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할 수 없어. 정말 하고 싶지만 해낼 수 없겠지. 실패할 이유가 너무 많아. 그들은 수많은 이유를 대며 실패를 두려워한다. 두려워하니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시도해 보기도 전에 패배감을 느끼며 내면의 자아가 쪼그라든다.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무너진다고 느낀다. 정리하면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컴포트 존에 갇혀 현실에 안주하고 실패 경험으로 인해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주저하는 것이다. 신중하게 결정하라. 그렇다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 무조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까? 여기서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이 드러난다. 혹자는 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계나 컴퓨터에 인간이 대체될 것을 걱정하지만 그럴 확률은 아주 낮다. 기계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국에 반응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입력하면 반응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본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자극이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존재하지만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사고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즉, 어린 시절 부모님과 선생님께 수없이 들어왔던 것처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일예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반면 가난한 이들은 내키는 대로 일단 말하고 본다. 떠오른 생각을 전부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다. 내가 살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한다면 이는 말하지 말라는 하늘의 계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거나 한마디라도 더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받아치려 들지 말라. 잠시 멈춰 생각해야 한다.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실패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게 신중하다 싶을 정도로 멈추어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고민하기도 한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는 의사결정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빠른 인사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정이다. 미래가 있는 결정, 즉 앞으로 오랫동안 영향을 끼칠 결정을 내릴 때에는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하루 내내, 필요한 경우 주말까지 오래오래 생각하라. 사람을 채용하고 내보내는 일이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고한 말이다. 피터 드러커는 누군가를 고용하기 전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조언했다. 특히 막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더욱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작은 기업일수록 직원을 잘못 고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많이 쏟게 되고 후속 관리가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초창기에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저 사람을 절대 고용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추천받아 읽은 의사결정에 관한 책에서도 자극과 반응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수록 더 현명한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흔히 우리가 주고받는 일단 푹 자고 생각해봐 라는 조언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멘토도 오래전 출간된 로버트 롤스의 정신적 소화를 위한 시간을 가져라 라는 책을 인용하며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숙고할 것을 조언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존의 생각과 만나기까지는 72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즉,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가 있을 때는 적어도 3일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다. 무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능한 한 여러 측면에서 득실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나는 명성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컨설턴트이자 상담가로 일해오며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오랜 시간 고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부족한 정보는 더 찾아본다. 그 후 곧바로 반응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명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린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들은 자극과 반응의 중간 지점을 길게 사용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반응한다.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행동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있다. 당신도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우선 이틀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라.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때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답하라. 내가 살면서 저지른 큰 실수들은 대부분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했을 때 일어났다. 나중에야 후회가 밀려왔고 정말 과거의 나를 때려주고 싶군. 내가 대체 왜 그랬지? 라며 스스로 자책한 적이 많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컴퓨터와 전화를 끄고 홀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라. 이것은 성공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싶다면 강연 때마다 청중에게 묻는 것이 있다. 혹시 수입을 지금의 2배로 늘리고 싶은 분 있을까요? 당연히 한 명도 빠짐없이 손을 번쩍 든다.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잘 됐네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입은 정말 2배로 늘어날 테니까요. 제가 장담하건대요. 오래 살기만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수입은 배로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이 복리 이자를 이용해 연평균 3% 정도 올라간다면 25년 후에는 2배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이런 식으로 수입을 늘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모두가 웃으며 아니요, 지금 당장이요 라고 소리친다. 25년 후는 너무 먼 미래다. 게다가 복리를 이용한 수입 증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법으로 상대적인 풍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싶은가? 이런 방법은 어떨까? 연소득을 매년 25%씩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복리에 따라 3년 후에는 수입이 지금의 2배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10년 동안 매년 25%씩 계속 증가한다면 금세 10배가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한다. 과연 어떻게 매년 소득을 25%씩 늘릴 수 있을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매달 2%씩, 즉 일주일에 0.5%씩 소득을 늘려야 한다. 쉽게 말해 일주일에 0.5%씩 생산성이 올라간다면 복리 효과로 소득이 늘어나 3년 후에는 2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장담하건대 당신의 배경, 성적, 친구, 인맥, 혹은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최상위 수준의 소득을 얻을 것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 위대한 여정은 시작된다.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수다. 시간 관리는 사실 매우 간단한 문제다. 하루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계획을 세우면 그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집중할 수 있다. 매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다 끝난 후에 2번째로 중요한 일로 넘어가는 아주 간단한 이치다. 내가 몇 년 전에 출간한 시간 관리에 대한 책,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그 책의 핵심 내용도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작하고 완수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생산성과 능률이 올라갈 것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생산성에 맞추어 소득도 늘어날 것이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성공하면 된다.
한 번에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조금씩 전진하라. 하나에 집중해 최선을 다하면 일주일 내로 효과가 보일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점차 지속하고 더 나아갈 힘도 생긴다. 성과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작가인 다니엘 핑크는 자신의 저서 드라이브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그 답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내 실력이 늘고 있어. 내 캐리어가 발전하고 있어.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어. 와 같은 생각 말이다. 진짜 동기부여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신이 나게 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무언가 시작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 자체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진실로 원하는 목표가 없으니 움직일 이유도 없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낼 뿐이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사이먼 시넥은 스타트 위드 아이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동기와 비전을 찾으라고 제안한다. 당신은 왜 아침마다 부지런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가?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매일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서 가족들이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일 수도 있다. 괜찮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에게 이루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동기부여가 되었기에 당신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꿈을 대지 않을 것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때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충만한 감각이 당신을 더 이상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이 책의 내용은 10장까지 구성되어 있고 1장의 내용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행동의 중요성과 실행을 촉진하는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트레이시는 성공을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결국 중요한 건 실행이라는 걸 깨달아야겠죠.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지는 않듯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정말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나중에 할 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해봅시다.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든다고.